저 꽃다운 나이에 군대 가야지 다. 남녀 다 군대 가지. 나 개명할 거야. 뭐로 개명하게? 나 이름 바꿔. 근데 솔직히 이름 애들이 다 이시연이라고 강병준도 그렇고 다날 시연이라고 불러. 자, 여거나 보세요. 받은 이름인데 그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 남겨둔 거 있어서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교재 20쪽 피시면 되겠고요. 오늘 20쪽에 있는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0쪽 피시면 되고 오늘 원의 방정식까지 조금 들어갈 거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선인고 빼고는 클리닉 보강이 진행이 됩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잘 챙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발 교과서 변형 문제 배운 데까지 좀 풀어오세요. 좀 알겠죠? 최대한 좀 풀어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토요일에 니네한테 의도한 프린트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니네한테 의도한 프린트 딱 하나 이 동네 기출 줄 테니까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운 범위까지만 기출문제 하나 모아서 줄 테니까 그거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1단원도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 월요일이면 1단원은 끝내겠습니다. 그 말은 곧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인성여고는 시험 범위가 끝납니다. 시험 범위가 끝납니다. 인성여고는. 그 말은 곧 너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겠죠? 하필이면 시험도 겁나 빨리 와. 헤드샷을 그 선생님한테 하지 말고 교장 선생님한테 했었어야지. 아, 약간 먹을 거 사준 사람은 항상 착한 사람이지? 응. 자, 여기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문제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하고 빨리 문제 좀 풀고 직선의 방정식 빨리 훌로 털고 넘어갑시다. 20쪽입니다, 교재. 교재 20쪽이고 빨리 봅시다. 야, 직선의 방정식 훌로 빨리 털어버리게. 자, 여기 보세요. 자, 두 점 A랑 B에 대해서 나는 네모 쳐봐. 3분의 A, B의 무슨 선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까? 3분의 A, B의 무슨 선 찾아달래? 그치. 네모 수직 이등분선 네모 찍고 이거 수직 이등분선 보자마자 얘는 현재 하나의 정보만 주어졌다 아니면 두 가지 정보를 줬다? 두 개의 정보를 줬다. 그거는 바로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직선 L이 있을 건데 그 직선 L과 나는 여기 있는 3분의 A, B가 현재 대놓고 몇 도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눈치채고 있어야 돼요. 그치. 수직으로 만남. 이거를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직선 LE.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직선 L 반드시 지나고 있는 점이 바로 뭐니? 라고 한다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었던 요 A점과 나는 여기 있는 B점이 있을 때 나는 여기 있는 A랑 B를 이어놓은 요 선분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들을 이어놓은 이 선분의 나는 지금부터 뭐야? 이렇게 되는 딱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이등분하는 요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거를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왜? 그래야 여기 있는 직선에 의해서 얘네들의 선분의 길이가 각각 2등분이 될 테니까 그럼 거기까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요 점 그럼 이 점은 바로 3분의 AB의 무슨 점이 된다라는 걸 눈치채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직선 L이 3분의 AB의 중점을 지난다.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중점을 지남 얘네들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딱 나눠놓고 봤을 때 그럼 당연히 우리가 먼저 위에 거를 쓸 거니 아래 거를 쓸 거니 그것만 잘 결정해주면 되겠죠. 그럼 위에 거를 먼저 쓸 것인지 아래 거를 먼저 쓸 것인지 그것만 결정해주면 되겠는데 결정하는 과정도 되게 쉽습니다. 그쵸? 왜? 결정하는 과정이 가장 쉬운 이유는요. 당연히 위에 거 얘기하는 거랑 아래 거 얘기하는 게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쵸? 그럼 당연히 내가 하나만 물어볼 거는요. 이제부터 질문 이거예요. 그럼 얘네 둘 중에 우리는 뭐 먼저 쓸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우리는 뭐 먼저 쓸 거야? 위에 거 먼저 써야 돼요? 아래 거 먼저 써야 돼요? 아래? 에이. 아래는 막판에 써도 되는 애. 그쵸? 그럼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라 그랬는데 기울기를 나타내주는 게 동그라미 칠 건 수직이죠. 됐습니까? 왜? 수직관계로 놓여져 있다는 건 이미 저번 주에 배웠다시피 수직관계에 놓여져 있는 게 기울기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1번 먼저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으로 만납니다를 먼저 쓰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직선 L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직선 L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선분 AB가 있을 건데 나는 여기 있는 AB의 기울기를 찾아. 그때 나는 얘네들을 찾았을 때 얘네들이 수직관계로 만난다는 건 다 같이 얘기해봐. 그럼 수직관계로 만난다는 건 얘네들을 곱한 것이 결국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그랬기 때문이야.
그치? 얘네들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 이거 하나 보여주게 되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직선 L이 AX 더하기 B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기는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길기가 바로 A랑 B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직선 L의 길기는 뭡니까? 직선 L의 길기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A가 길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길기 A와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기는 진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2에서 마이너스 4를 뺀거 분의 분자 나는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주면 되겠죠. 빼는 순서만 지키라 그랬으니까 빼는 순서 지켜서 A 찾아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은 그래서 A에서 얘 계산하면 6분의 마이너스 4니까 난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서 만들어낸 게 마이너스 1이래. 결국 우린 여기에서 찾아줄 수 있는 건 A인데 그럼 A는 결국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만 곱해주면 되겠다 이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길기가 2분의 3입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여기서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단은 길기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A 값을 찾아줬고 이제 B 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그 B 값이 마침 뭐야? 예, 선분 AB의 중점이 지난답니다. 이거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중점 공식에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X 좌표 둘을 더해준 걸 반으로 나눈 거 컴마 그 다음에 Y 좌표 두 개를 더해준 걸 반으로 나눠주게 된 이 점을 직선 L이 지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찾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그래서 1이죠. 그때 여기 있었던 요 마이너스 1, 1을 누가 지난대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은요. 잘 봐. 그때 여기는 요 중점을 누가 지난대 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맞지. 내가 찾고자 했던 직선 L이 지난대. 그럼 이 직선 L이 도대체 What is your name? Who made this?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직선 L이 지난다는데 그럼 누가 만들었니? 라고 하면 얘가 만들었다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Y는 A는 이미 찾았네요. 2분의 3이라고. 그럼 2분의 3이라고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2분의 3 X 더하기 B로 잡았을 때 얘 직선의 방정식에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여기에 대입한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는 Y값 대신에 1을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B 더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B는 나왔네요. 그래서 B는 2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게 되니까요. 넘어가게 되면 B는 2분의 얼마? 그치? 2분의 5가 B가 되니까 그럼 얘네 둘을 뭐 해달라는 게 정답이야? A랑 B 둘을 뭐 해달라는 게 정답이야? 더하래. 그러니까 A 더하기 B 하세요. 답 나왔네.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그치? 2분의 8이니까 정답은 4.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됩니다.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한 번에 주어졌다라는 점. 그거 놓치지 말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5-1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똑같은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보고 갈까요? 응? 내가 무게를 물린 거였네요. 너였어? 아니 여기 피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탁 찼는데 피가 나더라고 애가 새끼였는데 참고로 새끼 모기였었는데 잘 죽었다 이거. 잘 죽었다는데 그 이제 장구벌레에서 이제 막 성충이 된 애던데 되게 작았어. 죽었다. 자 여기 보세요. 빈출 6번이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같은 겁니다. 잘 봐. 시험 문제 이거 나왔는데 이거 어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다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건 어쩔 수 없는. 뭘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특히 인화여고에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특히 인화여고 애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인화여고는 이거 좋아해요. 알겠지? 인화여고 이거 좋아해요. 인화여고 좋아하는데 인화여고는 이런 거 사랑하는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잘 봐. 쉬워요. 왜 세우기 쉽냐면 잘 봐. 이 문제 뭔 얘기냐면 저 그냥 문제를 끊어보면 되잖아. 그럼 어디서 끊을 거야 일단은? 지난다 끊어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직선 문제에서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냥 쭉 가봐. 대체 여기까지는 이게 뭔 말이냐면 문제가 얘기하는 대로 나는 여기 있는 m,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주어진 게 나는 항상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다라 그랬냐면 항상 나는 점 P를 지난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점 P를 지난데 근데 누구에 관계없이 항상 P를 지난다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의 키워드니까 네모 한번 쳐볼래 문제에서 점 P를 지났는데 뭐가 됐든 간에 단 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간대요? 그치? 여기 네모 칠것 실수 M에 관계없이입니다. 그러니까 M은 일단은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니면 M은 관련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항상 점 P를 지나기는 하는데 누구에 관계없이 항상 보내주는 거냐면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M의 값에 관계는 없이 항상 지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M은 일단은 우리가 관심을 두는 대상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얘를 뭐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관련 없는 문자 M에 대해서 항등식을 만들어줘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식이 이렇게 M에 대한 항등식 되시겠습니다. 그럼 M에 대한 항등식이다 보니까 다시 하면 우리는 M이 있는 거, M이 없는 걸로 다시 한 번 더 묶어서 표현을 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M이 있는 애들끼리 묶어주게 되면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쭉 빼오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M이 있는 애들끼리 묶고 그 다음에 M이 없는 애들끼리 묶어서 나오게 되는 게 0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었던 M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앞에 거는 남게 되는 게 X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M 튀어나가면 마이너스 얼마만 남게 되겠죠? M 튀어나가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만 앞으로 빼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Y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찾아줬을 때 얘가 항상 M에 관계없이 2를 더해서 0이 되도록 만들어주셈.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M에 관계없이 항상 더하면 0이 되거나 아니면 항상 빼거나 0이 되거나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얘는 현재 없는 애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0 되게 만들려면 여기 있었던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그냥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 그치? 얘에 관계없이 항상 0 만들려면 얘가 대놓고 0이 돼야 되겠지? M을 지워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문자 M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연스럽게 뭐야? 얘가 지워진 남은 게 0만 남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만족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0 되는 이유는 여기가 0 되는 이유는 요 M을 죽이기 위해서 0 되게 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M 묶여있는 애가 0 되는 이유는 혹시 까먹을 것 같으면 적어놔. 이거 문자 M을 지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문자 M을 지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M을 지운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문자 M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저기에는 M 앞에 붙어있는 애들을 0으로 만든다는 거. 그러면 남은 거는 자연스럽게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뒤에 거는 자연스럽게 0 된다는 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가 만약에 M에 관계없이 여기가 만약에 5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되거든? 그럼 여기가 무조건 얼마가 된다는 소리가 되기도 해? 얘가 그냥 5가 되면 되는 거예요. M에 관계없이. 됐어? 근데 무조건 넘어가면 어차피 정리가 될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0이라고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럴 때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따라서 x는 그래서 얼마가 돼요? 그래서 x는 얼마야? x는 1이고 y는 그래서 얼마가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이 점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점 P입니다. 그래서 점 P가 1, 마이너스 1이래.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다 확인을 했네요.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 확인했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되겠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어쨌든 뭐야? 뭘 찾으라는 게 두 번째 문장의 키워드야? 교점? 아이 그거보다도 먼저 궁극적으로 찾으라는 건 뭘까요? 에? 내가 x절편에 관심 두지 않는다 그랬지. 이건 그냥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온 거를 가지고 그냥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야? x절편, y절편 이딴 거 찾으라는 것도 결국 뭐 찾으라는 거지? 그렇지. 직선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린 직선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게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직선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직선이 마침 누구를 지나냐면 첫 번째는 점 P를 지난데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을 지난데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을 지나기도 하면서 동시에 누구랑 누구의 교점도 지난다고 하고 있으니까 누구랑 누구의 교점도 지난다고 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로. 이거의 무슨 점? 그치. 여기 괄호만 쳐놓을래? 얘네 두 직선의 교점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P도 지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제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제 3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4는 0. 얘네들의 뭐를 지나기도 하는 애냐면 교점을 지나기도 하는 애.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교점 정도는 찾아야 돼요? 아니면 찾지 말아야 돼요? 교점은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그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바로 무슨 방정식? 얘 두 개 보면 알겠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지. 그럼 교점을 구하라는 건 둘이 똑같은 거 찾으라는 거지. 교점을 구하라는 건 결국 뭐 하라는 소리일까? 그치? 연립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으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을 찾는 거는 이렇게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는 거랑 같기 때문에 왜 나는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으러 가.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숫자만 다 넘길게요. 그래서 나는 여기 봐봐. 2x 더하기 y가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3x 마이너스 2y가 4 되는 거. 얘네 연립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나는 위에 거에다 2배 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나는 4x 더하기 2y가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 그 다음 나는 여기는 3x 빼기 2y가 그래서 4라는 거 하나. 그래서 둘을 뭐 해주면 되냐면은요. 더해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뭐 일단은 지저분하게 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는 7x가 그래서 2가 되니까 그래서 x는 그래서 7분의 2. 그 다음에 y는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y가 마이너스 7분의 얼마 나와요? 이거 넘어가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7분의 4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분의 4니까 마이너스 7분의 7에서 마이너스 7분의 4를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11이 되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얘네들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이었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제 7분의 2, 마이너스 7분의 11 어우 지저분해요. 얘네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게 최종 답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을 지나고 있는 즉 여기 있었던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 연습했지.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가지고 찾으려면 당연히 우리는 기울기 먼저 찾을 거니까 그래서 기울기 먼저 찾기 싸움으로 가. 그럼 기울기는 우리 증가량 빼는 거니까 앞에서 뒤를 뺍시다. 그게 훨씬 더 나아 보이네요. 지금은. 대체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1에서 우리는 7분의 2를 빼준 거분에 분자도 그럼 빼는 순서만 지키면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에서 결국 우리는 7분의 11에 마이너스 붙인 거 빼주면 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가 결국 정리하면 얘가 그래서 7분의 5분의 분자가 7분의 얼마가 되냐면 그래서 분자가 7분의 4가 돼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그나마 좀 쉽게 나오는 거 얘가 그래서 5분의 4가 나와요. 됐습니까? 왜? 분모에 똑같이 있는 7은 지워도 되거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나중에 법문수라고 배울 거예요. 이거는 기말고사 때 배우시고요. 됐어요? 지금은 약간 요 정도 계산까지 하는 법만 알고 있으면 돼. 분모가 똑같으면 지워도 된다는 거. 위아래에 있는 거 똑같이 있는 거는 지워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5분의 4가 기울기가 되었을 때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직선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제 5분의 4 x 더하기 b가 되었고 여기 1, 마이너스 1 넣는 게 짱이지.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는 지금부터 저기 있는 마이너스 1이
결국 난 여기 있는 5분의 4에다가 결국 b 더해준 거랑 같다. 이거 이용해서 b를 구해도 상관없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b를 구하게 되면 b가 마이너스 5분의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것까지 나오냐면 마이너스 5분의 9가 되는 것까지 나오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는 y를 찾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나는 여기는 5분의 4x에 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9거든요. 그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직선의 무슨 절편 찾기 싸움이라고요? 무슨 절편 찾으래? 그치, 여기에서 x절편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직선의 x절편을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x절편 여기에다가 0 집어넣어서 나오게 되는 x값 구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5는 지워졌지? 그쵸? 그래서 5는 지워졌죠? 그래서 결국은 따라서 여기 있는 4x가 그래서 9되지? 그래서 x가 그래서 몇 분의 몇 나오냐면 4분의 9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4분의 9.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식은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밑에 6-1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주겠습니다. 6-1번은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개념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여기 보고 원방 갑시다. 여기 보고 빨리 원방 봅시다. 원방 갑시다. 자 여기 있는 요 공식은 외우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외우지 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질문 저기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돼? 아니면 외우지 말아야 돼? 이 공식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여기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 다 같이 보자.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얘 점과 직선 얘네들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는 공식은 다시 한번 읊어봅시다. 그러면은 나는 분모를 잡았을 때 분모는 루트 씌운 거에 대해서 나는 누구랑 누구의 개수의 제곱의 합을 더하라 그랬지. 그치? 그럼 누구 개수 누구 개수만 딱 떼오라 그랬으니까. 그치? x랑 y의 개수들. 그러니까 a제곱과 b제곱 이렇게 되는 게 분모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분자는 여기 있는 x, y였던 이 친구에다가 나는 저기 있는 점을 그대로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지 말아야 돼? 집어넣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x1, 여기에 y1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x1, 그 다음에 나는 by1,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c까지 그대로 잡아놨는데 이렇게 해서 대입한 다음에 식을 쓰면 딱 완성인데 맞아? 근데 얘는 거리라 그랬으니까 아니면은 좌표라 그랬으니까 거리거든. 그럼 거리는 뭐를 인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음수. 그러니까 여기 분자에는 이렇게 절대값을 붙인다. 이거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절대값 붙이는 이유는 거리라서 붙인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러니까 분자는 시계값, 분모는 개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공식 헷갈리지 마시고. 오케이? 그럼 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그냥 하나 직선을 잡았을 때 그 임의의 직선 위에 있는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랑 같다 그랬다 아니면 다르다 그랬다? 같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서 재더라도 다 똑같으니까 점 하나만 아무렇게나 잡아주면 된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리는 설명을 했어요. 얘는 어디서 재더라도 여기서 재든 여기서 재든 여기서 재든 다 같은 거 나오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임의로 한 점을 아무거나 잡았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랑 똑같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출 7번 별표 좀 많이 좀 쳐놓고 가십시오. 시험 문제에서 간혹 나오는 문제입니다. 단답형으로 바뀌었던 우리 인일여고 단답형 4문제로 바뀐 우리 인일여고에서는 이거 단답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인성여고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니네 교과서에 있고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좋아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들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긴장 안 하고 보실 건 아니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냥 대놓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러잖아. 너무 쉬워서 안 내. 됐어요? 그건 너무 쉬워서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옆에 넘어가 봐. 옆에 넘어가면은 그 7-1번 같은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7-1번 같은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에 활용하는 문제가 솔직히 더 많이 나와요 지금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 활용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여기를 좀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얘기할게. 이거 나오면 이거 약간 값어치가 그래도 조금 이거는 올라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좀 비싸요 이 친구는. 몸값이 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나름 몸값이 좀 있는 친구니까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 그러면 이 문제도 끊어야 돼. 어디서 끊어야 되는 게 맞을까? 어디서 끊어야 될까 이 문제도? 그치? 수직 2호에서 끊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야. 얘랑 뭐 한 거를 찾아달라는 거냐면 수직인 직선의 세로 찾아달라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자마자 우리는 바로 첫 번째로 잡아야 되는 건 귀찮지만 어떻게 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 다시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직선 L이 있고요. 나는 여기 있는 직선 L을 잡아서 나는 일단은 Y는 AX 더하기 B라고 할게요. 이게 그나마 제일 나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는 에서 정리한 게 그나마 제일 나으니까 얘는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저기 있는 저 직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 직선 L이 나는 여기 있는 3X 더하기 4 Y 더하기 1은 0과 나는 대놓고 뭐하다라는 점을 일단은 눈치채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얘가 일단 90도로 만난다. 즉 얘가 수직입니다. 이거를 먼저 좀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번 써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수직 관계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 재민아 수직 관계를 줬다라는 거는 뭐를 알려줬다라는 시그널이다? 그치? 기울기를 알려준 시그널입니다. 왜?
기울기를 알려줄 시그널이 되는 이유는 결국 얘랑 얘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얼마라는 조건을 당연히 인정하기 때문이야. 그치?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을 당연스럽게 인정을 할 수 있으니까 수직이라면 무조건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는 시그널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 기울기는 바로 나와요. 얘가 A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기울기 구하려면 Y는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4Y가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Y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X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있는 기울기가 도대체 너 누구니? 했을 때 제 이름은 이거예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A랑 여기 있었던 얘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해준 게 결국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어라?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러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나 지금부터 마이너스 1이 되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맞아요? 늘어나라 거무거무. 그쵸? 그럼 A값 찾을 수 있죠? 그쵸? A값 구해봐. 그래서 A는 몇 분의 몇이 돼요? 그러니까 A는 몇 분의 몇이 돼요? 그렇지. A는 3분의 4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됐어요? 그럼 Y절편은 현재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얘를 찾으라는 것 같기는 한데 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Y절편을 찾으라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를 읽어. 두 번째 문제가 참 별로죠. 왜?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가 2라고 주어졌기 때문이야? 점 1,1과 얘 직선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현재 이 문제의 키워드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번째가 참 별로인 게 우리는 Y절편을 곱게 주지 않았어요. 차라리 1,1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2를 쓰면 참 좋았는데.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1,1에서부터 나는 저기 있는 직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Y는 잘 봐. 그러니까 A 대신에 3분의 4가 들어오니까 나는 여기 있는 3분의 4 X 더하기 B 라고 잡아줬던 요 식이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준 건데 그때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도록 만들어달라는 소리냐면 얘가 2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소리 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가 되겠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는 게 여기 마지막 내용이 됐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우리는 여기를 보는 건데 잘 보니까 얘가 현재 있다고 Yn에 대해서 정리된 식에 대해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생겨먹은 애에 대해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이거 안 돼. 왜 증명 안 했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증명 안 해줬으니까 이거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어야 돼?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식이든 0이 되도록 정리해 주시는 것. 거기서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에서의 거리를 구할 때 그 직선은 반드시 저꼴로 돼 있었을 때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1,1에서부터 제 3 다 싹 다 곱하세요. 한쪽을 몰라면 그나마 개수가 정수인 게 좋으니까. 됐지? 그래서 3 다 싹 다 곱해서 나오게 된 나는 여기는 3y가 난 여기 있는 4x 더하기 3b 이렇게 잡아주고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된 난 여기 있는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더하기 3b 이렇게 잡아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저 1,1과 저 주황색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내용은 여기 있었던 얘랑 여기 있었던 얘네들 사이에 뭘 구한 거냐면 거리 구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라고 보면 돼. 근데 3B로 쓴 게 또 마음에 안 들지. 그렇지? 이거 딴 걸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3B로 둘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딴 걸로 바꿔도 돼.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준 게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난 여기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그래서 쭉 가게 되면 루트. 그래서 나는 여기 앞에 봐. x, y 개수들의 제곱들의 합을 더해준 게 분모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었던 그러니까 4의 제곱이었던 16과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었던 9. 이렇게 되는 거고 분자는 그때 여기 있었던 요 x, y에다가 나는 여기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4,
빼기 3 더하기 3b 잡아준 거에 대한 절대값. 이렇게 된 거지. 공식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 계산했더니 루트 25가 된, 그래서 분모는 5가 되었고 분자가 그래서 1 더하기 3b의 절대값이 됩니다. 얘가 현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었고 얘가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치? 얘가 2가 되어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딱 결론 나왔다. 그래서 절대값 3b 더하기 1이 그래서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냐면 5 곱하기 1은 10이 되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얘가 하나, 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종 정답 3b 더하기 1이 그래서 두 가지의 결론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3b 더하기 1이 그래서 절대값이 10인 거니까 그러면 안에 것 자체도 첫 번째는 얼마가 돼도 돼? 그치? 절대값이 10이니까 안에 게 10이 돼도 되고 두 번째는 얘가 얼마가 돼도 돼? 마이너스 10이 돼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y절편 b를 그래서 두 가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3b를 구한 게 여기서는 9. 그래서 b가 그래서 3이다.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3b가 그래서 마이너스 11이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돼? 3분의 11까지 나오게 되겠지. 그때 여기서 나왔던 이 3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1이 둘 다 y절편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 다가 y절편이니까 우리가 원했던 건 그 y절편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하시면 돼요. 얼마야? 그러니까 더하게 되면 된다. 정답 얼마야? 둘 더하면 되겠다.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 나왔죠. 정답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맞지? 왜? 난 순간적으로 답 틀린 줄 알고 쫄았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시간 잘못 쳤네. 쉬었다 갑시다. 오케이?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갑시다. 자, 야, 아마 7-1번부터 7-3번까지는 해볼만 할 거예요. 7-3까지 해볼만 할 거고. 야, 그리고 여기 빈출 마무리는요, 이번 주말에 올려드릴게요. 빈출 마무리는 이번 주말에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7쪽 갈게요. 자, 봅시다. 야, 인성여고 시험 범위 절반 끝났고요. 남은 절반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알겠지만 인화여고도 절반을 향해 가고 있죠. 아, 인화여고도 절반 끝났구나. 인화까지는 절반이 끝났구나. 월요일날 집합이 나갔으니까. 인화까지는 월요일날 집합 나갔으니까 절반 끝났고. 그쵸? 이제 너네도 똑같죠. 인성이랑 똑같이 이제 원방이랑 평행이동, 대칭이동만 남겨두고 있고. 인일과 광성이랑 선이는 아직 하나 더 남았고. 그쵸? 아직 한 발 더 남았고. 자, 여기 봅시다. 자, 봅시다. 왜 벌써부터 따뜻한 거 먹고 있어? 밖에 춥긴 하지 이제. 밖에 춥죠. 밖에가 많이 춥지 재민아? 뭐라고? 수련회 가는데 갔다가 추웠다가 완전 극가적이어가지고 아침 일찍 완전 좋은 데 가지고 야, 빨리 가자. 자, 원의 방정식 기본 공식부터 바로 갑시다.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다. 그럼 이거 자연스럽게 원의 방정식 쓸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이거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쫙 제곱, 여기 쫙 제곱, 여기 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여기에 우리는 X 쓰고 여기에 Y 쓰고 그때 여기 있는 X, Y 뒤에는 뭔가 빼는데 그때 뭔가 빼는 거는 중심의 각각의 좌표들을 더한다 아니면 뺀다? 중심의 좌표들을 더해주는 거라 그랬어? 빼는 거라 그랬어? 빼는 거. 그러니까 A 빼고 여기 B 빼고. 그러니까 중심의 X좌표는 X에서 빼고 중심의 Y좌표는 Y에서 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 반지름 제곱이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나오는가 가볍게만 좀 설명을 해보자면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원이 있어요. I have a circle. 나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에 대해서 나는 여기 있는 요 중심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있는 원이 있는 한 점까지 이렇게 잡아준 요 임의의 점 x, y까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a, b에서부터 나는 x, y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의 거리를 재봤더니 이 거리가 결국 뭐가 나온다는 게 지금 여기 정설이야. 지금 보니까 여기 거리를 재본 게 얘가 뭐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치, 얘가 반지름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이 그래서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x는 x끼리 뺀 거, 그 다음에 y는 y끼리 뺀 거에 대한 루트를 씌운 거랑 같다 이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제 루트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루트 없앴더니 저 위에식 나왔대. 이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공식 나오게 되는 과정은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그게 반지름이 되었다.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래서 우리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줄 수 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다음 이거 다음에 있는 게 약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진 않지.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다음에 있는 게 쉽게 와닿진 않은데 그래도 그림 그리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얘기했다. 외우는 거다 아니면 외우는 건 아니다. 외워라 외우지 말아라 여기는.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외우라고 외우지 말라고. 외우지 마.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냥 조금 그려봐. 그려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 그래프를 이해를 하시고 그 그래프에 맞춰서 식을 써주면 되는데 좌표축에 접하는 거는 결국 뭐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냐라는 것만 물어본다면 여기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는다, 맞는다, 찾는다, 않는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결정해주는 건 결국 뭐를 찾기 위함이냐 딱 적어주면 돼. 얘 문자 줄이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어떻게 줄일 거니?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자를 반지름을 아니면 중심을 또 다른 문자로 바꿔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보는 거. 그게 지금 여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짜르르륵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축에 접하는 경우, Y축에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을 한번 구해보게 될 거고요. 그럼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답을 구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X축에 접하든 여기 Y축에 접하든 여기 동시에 접하든 어쨌든 우리가 원 가지고 얘기하니까 원은 이렇게 그려놓고 가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X축에 접하는 경우. 그럼 X축에 접한다는 게 가로선에 접하는 거 아니면 세로선에 접하는 것? 가로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X축에 접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고 Y축에 접하는 경우는 가로선 아니면 세로선? 세로선. 그래서 이렇게 세로선이 Y축에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가 가로랑 세로 모두 다 만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로선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로선도 만나는 이런 관계였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 그럼 나는 첫 번째 거 얘를 보게 되면 얘는 현재 중심이 A, B고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이 A, B고 여기 중심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경우부터 얘기를 하면 X축에 접하는 경우가 잘 보면 여기 있는 중심 둘 중에 하나는 반지름이 된다 그랬지. 왜? 여기 있는 얘 접하고 있는 요 점이 잘 보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반지름이 나오게 되는데 맞아요? 그랬을 때 이 반지름이 결국 누구랑 같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얘네들 간격이랑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가 B좌표에 그러니까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거랑 같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반지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왜? 반지름은 여기 있는 얘가 Y는 0이야. 그랬을 때 Y는 0에서부터 Y는 B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잰 게 반지름이걸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반지름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여기 있어요. 반지름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됐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여기 있는데 얘 잘 보면 얘가 현재 누구 좌표 사이의 간격이라는 것도 나오게 돼? 그치? 이게 X좌표 사이의 간격이야. 왜? 얘가 X는 제로걸랑. 그쵸? 그럼 X는 0에서부터 X는 A까지의 간격이니까 여기가 절대값 A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쟤네들을 반지름을 줄여주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현재 중심 두 개 중에 좌표 중에 하나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줄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답은 쉽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나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줘서 중심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x-a의 제곱 그 다음에 y-b의 제곱은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반지름 제곱이 결국 누구의 제곱이 되는 거냐면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결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왼쪽은 똑같아요. 그래서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이 이번에는 누구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냐면 반지름 제곱인데 반지름 마침 x좌표 사이의 간격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a 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쟤네들은 쉬우니까 그냥 패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시험 문제는 쟤네들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게 되면은 잘 봐. 그럼 얘들은 약간 좀 특이한데 얘들 뭐가 특이해?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모두 다 무슨 지름이 된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그렇지. 얘네들이 다 반지름이 된다는 게 키워드야. 그러니까 여기도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심을 보게 되면 이 중심은 결국 뭐로 다 표현이 된다는 소리냐면 반지름으로만 표현이 된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여기 있는 얘가 X좌표 사이의 간격이고 얘네들 얘가 Y좌표 사이의 간격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이 결국 반지름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지름길에 불과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반지름에 관련된 것들로 나타내줄 수밖에 없대. 여기까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뭐야? 아, 반지름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식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얘들은 그냥 다 필요 없고 다 반지름들에 관련된 식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반지름으로만 문자가 하나로 확 줄어드는 이런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단! 여기는 조금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야지. 이 경우에는요. 이 원이 지나고 있는 사분면 무조건 몇 개밖에 지난다. 몇 개 사분면만 지난다 그랬으므로. 이렇게 X축과 Y축이 동시에 지나게 되면 원이 이렇게밖에 못 그려지지. 그러니까 사분면을 초과해서 다른 사분면에 그려질 수는 없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원은 무조건 몇 개밖에 안 지나면 한 개 사분면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을 이용해서 좌표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케이스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얘는 적어놔. 얘는 한 개의 사분면만 지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사분면만 지남.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포인트고요. 나머지 두 개 얘네들은요. 관련 없어요. 됐습니까? 사분면 두 개를 지나가도 돼요. 됐습니까? 얘네들은 그런 제한사항은 없는데 얘는 그런 제한사항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한 개의 사분면만에 지난다. 다시 한번 뭐야?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원이 있는 점과 중심의 좌표의 부호는 같다라는 거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야? 그치. 원이 있는 점의 좌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와 결국 우리는 무슨 좌표가 있냐면요. 중심의 좌표가 있는데 그때 얘네들의 부호는 같다라는 거야?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야? 그렇지. 한 개의 사분면만 지난다는 건 얘네들이 다 같은 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호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항상 명심하고 가세요.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와 중심의 좌표의 부호가 결국 뭐하다라는 게 포인트냐면 일치한다. 쟤네 부호가 무조건 같습니다. 거기까지도 하나 더 체크해주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험 문제는 요런 거 잘 나오니까 잘 체크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빈출 1번에 4개 있습니다만 쩍쩍쩍쩍 보고 가겠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위에 있는 점의 좌표와 중심의 좌표의 부호가 일치한다. 여기까지만 적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됐죠? 됐죠? 자, 빈출 1번부터 쫙쫙쫙쫙 들어갑시다. 1번 몇 분 컷 하셔야 돼요? 학평 기출 문제들 몇 분 컷 하셔야 돼? 이거 1번 문제 보는 순간 솔직히 이거 다 4개 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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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실전에 가시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1번을 읽어보면은 1번은 결국 원의 뭐만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이기 때문일까요? 상수 A값을 찾으려면은 원의 뭐만 찾아주기만 하면은 돼? 동그라미 쳐볼까? 원의 뭐만 지나면 될까요? 그치? 여기 중심이 지날 때 중심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원의 중심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게 1번이지 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그냥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첫 번째 뭐야?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2ay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19는 0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원의 중심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 찾을 거야. 그러면 나는 중심 찾으려면 내가 이거씩 정리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중심 찾으려면 해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중심 찾으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모 제곱 더하기 모 제곱이 모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요. 그러면 쟤는 현재 그거를 풀어놓은 거니까. 다시 한 번 뭐야? 여기 x는 x끼리 y는 y끼리 해서 오른쪽 상수 이렇게 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중심 찾으려면 식 정리를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반지름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다.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 반지름 제곱이야.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누구끼리만 모아주냐면 x끼리만 모아주고 여기 두 번째 거를 누구끼리 모아주냐면 y끼리 모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x 2차 1차 그리고 y 2차 1차만 다 모아주면 되는 거니까 걔네들끼리 모아주면서 출발.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4x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제 y제곱 마이너스 2ay 모아주고 상수는 꼴보기 싫으니까 오른쪽으로 넘긴다. 이렇게 되어야 돼. 됐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이 x, y 둘에 대한 완전 제곱식 찾아주는 게 그 다음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완전 제곱식 되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더하기 얼마 해줘야 돼? 완전 제곱식 되려면 더하기 얼마? 여기 4 더해야 되고 그럼 여기는 뭐 제곱 더해줘야 될까요? 그치? 요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a제곱. 그래서 여기 더해준 거를 여기 오른쪽에 똑같이 더해주면은 끝.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정리해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여기는 x-2의 제곱과 그 다음에 나는 y-a의 제곱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결국 나는 a제곱 더하기 19 더하기 4를 한 결국 우리는 23을 해준 요런 제곱, 모제곱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중심 찾으려고 하면 이 작업 하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작업.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얘네 각각 여기 제곱들이 있죠. 문자 x, y에 있는 제곱들. 얘네들을 얼마 만들어주는 애들에 우리가 집중하냐면 얘네 0되는 애들에 집중하세요. 그럼 쟤네 0되는 애들로 해가지고 좌표 만들 수 있지. 그럼 얘 좌표 몇 컴마 몇 만들 수 있을 때 2 마이너스 a 아니면 2 a야 그냥. 그치? 얘네 각각 0 만들어주는 x, y 값 2 a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따라서 저기 각각 0 만들어주는 2, a를 만들어줄 수 있을 때 그 각각의 문자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저기는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좌표가 생겼을 때 이 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중심인 거야.
그래서 얘가 중심이에요.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현재 직선 누구 위에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이 중심을 y는 2x 더하기 3이 지난다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직선 y는 여기 있는 2x 더하기 3이 지남.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y 대신에 a를 x 대신에 2를 그러니까 4 더하기 3 해주게 되면은 a 값 나왔습니다. a 얼마야 그러니까? 응, a 값 찾으랬지? 정답 7이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야. 중심 찾으려면 무조건 식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재민 여기까지 문제 없지? 중심 찾으려면 저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동현이 됐지? 응. 중심 찾으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돼 있는 거 무조건 다 정리하세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2번을 보게 되면은 밑줄 한 번만 그어보자. 중심이 무슨 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게 키워드예요. 지금 보니까 2번에 밑줄, 중심이 무슨 축 위에 있다? 밑줄, 중심은 X축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현재 X축 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끄덕끄덕하고 잡아주게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중심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얘 중심은 현재 X축 위에 있다니까 얘 몇 컴마 몇이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겠습니까? 그치? X축 위에 있는 점, X좌표만 있고 Y좌표는 0인 점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중심 이렇게 잡았을 때, 야, 봐봐. 짠! 이렇게 하는 순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중심 나왔고 반지름 뭔지 알아요? 몰라요? 반지름 뭔지 모르니까 반지름을 R로 잡을래? 그럼 중심과 반지름을 준 꼴이니까 이거 가지고 원방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지. 방금 배웠던 공식에 따라서 그래서 x에서 중심의 x좌표 빼고 y에서 중심의 y좌표 빼는데 y는 어차피 0이니까 빼나 마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y제곱 한 개 오른쪽에 있는 게 반지름 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만들어 놓고 가면 돼. 중심 반지름 있으면 무조건 x, y 문자에서 그 중심의 좌표들 뺀 거의 제곱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뺀 거의 제곱이야. 더한 거의 제곱 아니야. 뺀 거의 제곱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으로 가면 돼. 그때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이 두 개잖아. 몇 컴마 몇 컴마에서 지난데요. 얘가 그치 1,2도 지나고 누구도 지난다니까. 그치 마이너스 3,6도 지난다니까. 그러면 나는 저기 있는 제 2랑 마이너스 3과 6을 x, y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다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x 대신에 1. 그러니까 1-a의 제곱에다가 y 대신에 2. 그래서 여기에 4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여기 있는 반지름 제곱과 그 다음에 저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3-a의 제곱. 그 다음에 나는 6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36. 그래서 여기 있는 반지름 제곱 만들어주게 되면 잘 봐. 그럼 얘네 어차피 똑같은 반지름 제곱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반지름 제곱들이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둘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어도 돼? 아니면 다르다라고 놓고 풀어야 돼? 얘네들이 서로 같습니다. 이용해서 풀게 되면 A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이렇게 해서 A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따라서 내가 원했던 답은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전개하시면서 나오게 된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에다가 4를 더해준 거랑 나는 제도 전개해서 나오게 된 A제곱에다가 6A에다가 9를 더한 것 거기에 36까지 더해준 게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쭉쭉 넘어가면 A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A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8A 만들었고 상수 넘어가면은요. 마이너스 45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로 넘어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40이 나왔을 때 둘이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A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얼마라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5지. 그럼 끝났다. 왜? 반지름 제곱 구한다? 여기에 마이너스 5 넣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반지름을 어차피 찾으라 그랬으면 우리는 반지름의 제곱만 구하면 되겠는데 반지름의 제곱은 여기 있는 요 A 대신에 마이너스 5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5를 해서 만들어낸 6의 제곱 36에다가 4를 더한 그래서 반지름 제곱은 40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반지름은 뭘 구하면 돼요? 반지름은 여기에다 뭘 씌우면 돼요? 루트 씌우면 되지. 그러니까 정답은 루트 40이지. 그럼 루트 40 몇 루트 몇이지? 그치? 2루트 10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2번 답은 그래서 2루트 12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2번 답은 그래서 2루트 12이지.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어요. 1번, 2번은 이렇게 풉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문제들은요, 그나마 할만하지.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안 나올 것 같지만 잘 나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잘 나오니까 실제로 광성이나 선의나 인성이나
계속 기출문제 냈던 것들 보면은 저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원의 방정식은. 어려운 게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형의 방정식을 잘 한다는 건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의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답을 낼 수 있느냐, 그거 먼저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문제들은 다 일단 맞추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1단원은요, 기본 문제만 맞춰도 일단은 40은 먹고 들어갈 거야. 기본 문제가 거의 한 절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 문제들은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 끝. 그래서 2번까지는 이렇게 정리해서 2번까지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볼 거냐면 3번인데 3번은 쉽죠? 그래서 3번은 빨리 보고 갑시다. 그럼 여기 3번에서 키워드를 잡아봐. 그럼 3번에서 키워드 잡을 건 바로 뭐니? 라고 했을 때 저기 방정식이 있는데 결국 뭐가 됐으면 좋겠대요? 방정식이 뭐가 되어라? 동그라미. 방정식이 뭐가 되어라? 원. 그럼 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원이 된다. 그럼 원은 무조건 뭐는 존재한다는 소리라 그랬지. 원은 100% 얘기했지. 뭐는 무조건 존재한다고? 중심은 있겠지만 중심은 양수, 영, 음수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은 실수 전체가 와도 되니까 아무런 제한상이 없는데 모두 또 존재해. 중심과 더불어서. 반지름이 존재하는데 반지름은 무조건 뭐라 그랬으니까. 왜 양수야? 길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원은 반지름이 존재하는데 이 반지름만이 양수로 제한이 되거든. 그러니까 원이 된다, 원이 안 된다를 판단해주는 기준은 그래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지름만 본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반지름을 판단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알겠지? 반지름만 판단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중심은 아무거나 와도 돼. 0이 돼도 되고 마이너스가 돼도 되고 플러스가 돼도 돼.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됐어? 그러니까 중심으로 판단하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인 거야. 알겠지? 중심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복소수만 아니면 돼. 됐죠? 그러니까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뭐야? 저식. 잘 봐.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더하기 2x.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2의 y. 그 다음에 더하기 k는 0. 이 식에서 우리는 무슨 지름 찾으러 가기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지름 찾으러 가라? 그치.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건 결국은 여기서 원하는 건 단 하나. 제가 원하는 거는요. 다 필요 없고 저는 반지름만 내놔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요. give me 반지름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뇌리에 바뀌었죠? give me 뭐라고 홍선이? give me 뭐? 하기 싫지. 1950년대 어르신 분들은 항상 그러셨어요. 기브미 초콜릿도 이것처럼 기브미 반지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시험장에서 떠오르실 겁니다. 기브미 반지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재민이 뭐 달라고? 여기서 뭐 달라고? 그래, 반지름 달라고. 알겠지? 동현이 여기서 뭐 달라고? 그치, 반지름 달라고. 그러니까 반지름만 보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이제 머릿속에 남겠지. 이거 보는 순간 이제 내가 시험지에서 반지름? 기분이 반지름 이러면 되겠죠. 됐죠? 시험장에서 실제 그러시다가 쫓겨나지 마시고요. 알겠죠? 왜? 시험장에서 진짜 갑자기 일어나서 이거 보자. 기분이 반지름 하다가 쫓겨나요. 알겠죠? 그러지 마시고요. 자, 봐봐. 그럼 얘네 반지름 찾을 거니까 어쨌든 반지름 중심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제곱은 뭐다 이렇게 써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야? 쟤네 정리 좀 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제 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y제곱 마이너스 2y k는 쓸모없으니까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필요한 숫자 얼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더하기 얼마 해줘야 돼? 여기 1 해줘야 되겠고 여기 얼마 더 해줘야 되겠고 여기도 1 더하니까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얼마 더하게 되면서 2 더하게 되면서 결국 반지름만 달라 그랬지. 그럼 반지름은 왼쪽에서 보라고 아니면 오른쪽에서 보라고? 기분이 반지름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 오른쪽. 얘가 반지름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잘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얘는 반지름이 아니면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야. 반지름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k 더하기 2라고 주어졌던 이 반지름의 제곱을 찾는데 그 반지름의 제곱은 결국 양수를 제곱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양수가 되어야 돼 아니면 음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결론 양수가 된다. 끝. 이거 하나 풀어주면 끝난 거예요. 그럼 K범위 나왔다. K 누구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K는 2보다 작으면 된다. 범위 구하라 그랬지? 정답 K는 2보다 작다. 끝났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돼. 2차 부등식 나오면 그냥 2차 부등식으로 풀면 돼. 뒤에 있습니다. 알겠지? 2차 부등식 나오면 그냥 2차 부등식 풀면 돼. 실수 K 아무거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 K에 대해 성립하도록 이딴 소리 없으니까 그냥 2차 부등식 푸는 겁니다. 뒷문제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2차 부등식 풀면 돼. 2차 부등식 나왔다 해서 쪼이지 말란 소리야.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 알겠지? 자, 3번 끝. 그럼 3번은 쉬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몇 번 볼 거냐면 4번도 보겠습니다. 잘 봐. 잘 봐. 이거는 방정식을 찾는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읽어보면은 그치? 왜? 잘 봐. 잘 봐. 원이 이렇게 있대요. 뭐 점이 알아서 찍힐 거예요. 3,-3이면 뭐 여기 있대요. 그치? 무언가 굉장히 잘못됐음을 깨닫고 있는 중인데 여기네요. 그쵸? A가 3,-3이니까 여기고 그쵸? B가 5,2지? 여기 있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원인데 잘 봐. 얘네들로 해가지고 선 하나 연결했더니 이게 지금 이제 뭐가 되었다는 소리야? 문제 읽으면은 저기는 4번에선 얘네 둘이 있는데 얘네 두 점을 나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 말은 그 얘네들을 연결한 선분이 결국 지름이란 소리야 아니면 반지름이란 소리야? 그치? 이렇게 되는 얘가 지름이 되도록 하는 그때 원이 있는데 그때 그 원의 중심도 찾아달래요. 이 중심이 A, B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 반지름도 찾아달래요. 끝났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알지. 왜? 중심에서부터 여기는 지름이 양 끝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같으니까 아니면 다르니까. 무조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세임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하면 얘가 무슨 점이다라는 거야? 여기는 선분 AB의 무슨 점이 중심이라는 거야? 선분 AB의 무슨 점이 여기야? 중점이 중심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점이 중심이에요. 그쵸? 왜? 얘네들이 1대1 내분점이니까 중심은 중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는 순간 지름의 양 끝점 보는 순간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원의 중심 나는 여기는 A, B가 있는데 그 A, B는 지름의 양 끝점이었던 3과 5 여기는 X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나는 Y 더한 거 2를 반으로 나눠준 것이 됩니다. 됐지? 왜? 여기는 요 A, B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3분 A, B의 무슨 점이라 그랬냐면 중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그럼 중점공식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얘 좌표 나왔지? 그럼 A, B 끝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8을 2로 나누니까 4.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A, B는 찾았습니다. 끝.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 찾으래? 두 번째로는 뭐 찾으래? 중심 찾고 뭐 찾으래? 반지름 찾으란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지름 찾으려면은 여기서 보면 되잖아. 야, 그럼 반지름은 우리 초딩 때 배웠던 거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10살이야. 이거 모르면은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조금 다시 듣고 오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거.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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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못하면은요. 초3 거 다시 보고 오시면 돼요. 방금 저 카톡으로 보면 안 되는 걸 봤어요. 아니, 부원장님이 긴급 카톡 하나 보내셔가지고 봤는데 야, 부원장님이 어린이용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어떨 것 같아? 어린이용 마스크 있잖아요. 그 약간 얼굴 작은 애들이 쓰는 마스크. 그거 쓰고 계신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거든? 응, 긴급으로. 되게 중요한 카톡인 것 같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잘못 봤어요. 잘 확인해보겠습니다. 너는 상상해봐, 부원장님께서. 요 정도만 가지셨어요. 요 정도만. 사진은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 정도만 가지신 얼굴 굳이 착용을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으시긴 한데.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럼 반지름은 초3 거 다시 한번 해봐. 그럼 초3 걸로 복습하면 반지름은 지름의 몇 배? 반지름은 지름의 몇 배? 2배라고? 반지름은 지름의 2배라고?
2배 아니면 절반. 그치? 절반 2분의 1배.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름 구한 거,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한 거, 그러니까 나는 5에서 3을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는 y끼리 뺀 거 1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거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6과 4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 루트 5에다가 결국 우리는 절반해 준 게 답. 그러니까 얘 반지름은 루트 5입니다. 됐죠? 이게 R이지. 그러면 이거 끝났네. 왜? A, B, 반지름. 근데 이 반지름은 뭐에서 더해달래? 문제에서 보니까 반지름은 뭐에서 더해달래? 그래. A 더하기 B 3이죠? 거기에 반지름 제곱 5만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계산하면 된다. 정답 얼마? 그치? 정답은 그래서 8입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그러면은 옆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그나마 쉬운 거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쉬운 게 몇 번이 제일 쉽냐면 체크해놔봐. 난이도 불러줄게. 난이도. 1-2, 1-4, 1-5가 그나마 쉽고요. 1-1과 1-3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네한테 하나만 풀리겠습니다. 1-5번만 풀어보세요. 1-5번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나오면 딴 거 해봐.
자, 보세요. 여기 마지막 문제 보고 끝내게. 자, 마지막 문제 보고 끝냅시다. 잘 봐. 잘 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얘네 4개 유형들은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나오는 빈도순으로 따졌을 때는 여기 1번 같은 경우는요, 4번이 그나마 제일 쉬웠을 겁니다. 중심과 반지름 찾아가지고 식 만드는 건 쉽잖아. 그치? 여기까지. 여기까지 끝이?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 찾아가지고 식 만드는 거 쉽고, 그 다음에 3번 잘 나오니까 3번 잘 보시고,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응용한 게 1번, 2번 응용한 게 얘네 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빈출형 1번에 응용해서 만든 게 여기는 1번,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번은 이렇게 적어줄까? 1번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 착하다. 그러면 나오고요. 착하다 하면 나오고요. 우리 선생님은 약간 좀 괴팍합니다. 그럼 2번이 나와요. 괴팍하면 2번이 나옵니다. 그 두 개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둘 다 낼 수도 있고요. 인성은 둘 다 나올 거를 각오하고 있으셔야 돼요. 시험 범위가 많지도 적지도 않아서요. 그래서 많지도 적지도 않아서 인성은 둘 다 나올 거를 좀 각오하고 계셔야 되겠고 나머지들은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겁니다. 왜? 집합 물어봐야지. 그렇죠? 나머지는 집합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잘 봐. 자, 봐봐. 재민아? 봐야지. 볼 건 봐야지. 딱 보고 끝냅시다. 자, 1번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단은 무슨 축과 무슨 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찾으라는 게 여기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 네모 좀 쳐볼래? 무슨 축과 무슨 축이 동시에 접한 거 찾아달래요? 그치? 네모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달래. 이게 이제 우리가 찾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네모 좀 쳐놓으시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잘 보니까 앞에 거.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은 딱 하나 줬네요. 몇 컴마 몇 줬다는 거? 그렇지. 2, 마이너스 4를 줬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보는 순간 딱 적어야지. 얘는 제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는 점? 그치. 나는 여기는 얘가 제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는 점. 그러니까 얘 4사분면 위에 존재한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얘는 어차피 사분면 하나밖에 못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 원도 마찬가지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도 찾아줘야 돼요. 몇 사분면 위에 있다? 그치.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통해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사분면 하나밖에 안 되므로.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 중심을 추론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잘 그린 것 같은데? 잘했죠? 잘했죠? 남 잘 그렸는데? 그쵸? 왜? 나는 괜찮은데 이번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저기다 누구 그려? 아, 그 친구들한테? 자, 여기나 보세요. 애정 표현하지 마시고. 자, 여기나 보세요. 이 수학의 애정을 좀 표현하세요. 수학을 보면 토하지나 마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얘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4사분면이 있도록 이렇게 선 두 개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지? 그럼 얘 중심 또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은 둘 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반지름이 되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일단은 R, R로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는 R은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갑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R은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는 R 잡아주는데 문제는 뭐니? 라고 한다면 얘가 현재 몇 사분면 위에 존재해야 된다고요? 얘가 몇 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얘가 4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4사분면에선 누구가 마이너스니까? Y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 친구한테 앞에는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아니면 붙이지 말아야 된다고? 이 친구만 붙여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중심 완성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 주어졌다. 그러니까 X에서 중심에 X좌표였던 R을 빼고 그 다음에 나는 Y에서 중심에 Y좌표 마이너스 R을 빼네요. 그러니까 더하기 R을 한 거에 제곱을 구한 게 결국 반지름 제곱이다. 그래서 얘가 R제곱이다. 이거 풀어주면 끝나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요 원의 방정식에 얘가 지나고 있는 점 몇 컴마 몇을 집어넣기만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얘가 지나고 있는 점 몇 컴마 몇을 집어넣어라. 그렇지. 여기에 우리는 2, 마이너스 4를 대입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2,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제 2 마이너스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4 더하기 R의 제곱 이렇게 해서 잡아준 얘가 R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네 각각 전개해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 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제 반지름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R 더하기 우리는 16 잡아준 게 반지름 제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쫙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반지름 제곱 마이너스 12R에다가 더하기 우리는 얼마 해주시면 되냐면은요, 21개, 그래서 0이다. 이 식이 나오게 되면서 반지름 두 개가 튀어나와요. 됐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반지름 R-2랑 R-12 0이니까 그래서 반지름 두 개 나왔다. 그래서 반지름은 몇 아니면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그치? 2 아니면 10인데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둘 다 양수 조건 만족했지. 그럼 뭐야? 둘 다 답이지. 그래서 둘을 뭐 하라 그런 거야? 문제에서? 그래서 더하라고. 그럼 둘을 더하세요. 10 더하기 2 해봐. 얼마야 그러니까? 그치? 1번 답 12.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2번은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하나만 잡아줍시다. 그럼 키워드 하나만 잡아줄 건 바로 뭐냐면, 자, 여기 있는 두 직선 이거랑 이것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얘랑 얘가 지금 현재 밑줄 x축에 접하는 원, 그건 나중 문제인데 밑줄 그어봐봐. 원의 넓이를 몇 등분한다라는 게 지금 여기 포인트예요. 2등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2번에서 잡아줄 조건은 이겁니다. 원의 넓이를 2등분할 조건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원의 넓이를 잘 봐.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원하는 건 그 원의 넓이를 2등분 해주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됐죠?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니까 봐봐. 어디서 긋든 상관은 없는데 여기는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지금부터 스윙 해가지고 이렇게 칼질을 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칼질을 했는데 야무지게 얘가 딱 반쪽으로 쪼개져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또 어디 쪽에서 칼질을 해든 관심은 없는데 칼질을 스윙 했더니 얘들이 똑같이 쪼개져야 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들이 무조건 똑같이 쪼개지려면 얘는 원의 어디를 지나고 있으면 될까요? 원의 중심을 지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다시 하면 얘는 원의 중심을 지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원의 중심을 지남 이렇게 접어주면 되는데 근데 그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는데 그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 얘랑 얘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무슨 점을 구한 게 얘랑 얘가 동시에 원의 중심 지난데 그럼 원의 중심은 얘도 지나고 얘도 같이 지나고 있는 점이지. 그럼 둘이 같이 지나고 있는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 그러니까? 교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 직선을 봤더니 이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 나는 여기 있는 y는 2분의 1 x도 지나고 나는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도 똑같이 지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지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지나야 된다? 그럼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점이니까 교점 구하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교점을 구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잘 보니까 금방 끝내줄게. 여기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교점을 구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서 만들어낸 결국 나는 저기 있는 2분의 1 x와 결국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해서 만들어낸 넘어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3 x가 3이 돼서 나오게 된 x2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저기 2 집어넣어서 나오게 되는 y 1이 나오게 되었는데 나오게 되는 그 2,1이 생기죠. 됐어요? 그때 여기 있는 얘 중심 2,1이 이 교점 2,1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원의 중심이었던 거야. 왜? 둘 다 같이 지나야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결국은 여기 있는 요 우리가 찾고자 했던 교점이었던 애가 둘 다 지나고 있는 점이니까 이게 중심이에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원의 중심은 나왔어? 그럼 원의 중심 나왔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무슨 지름도 같이 준 거야. 여기 x축에 접한다 했으니까 얘는 무슨 지름도 같이 줬어요? 그치? 여기 x축에 접한다 그랬지. 그럼 네모치고 x축에 접한다 그랬다는 건 누구도 같이 줬다라는 소리이기도 하니까. 그치? 어딘가에 접한다는 건 반지름을 줬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x축에 접했으므로 얘는 반지름도 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그래서 여기 있는 제 중심 찾았으면 두 번째로 보는 게 반지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원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x축과 이렇게 만났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점이 생겨서 이렇게 아래로 하나가 내려오겠죠? 그랬을 때 나오게 되는 이게 반지름이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반지름은 y좌표예요? 아니면 x좌표예요? y좌표가 그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y좌표가 반지름인 겁니다. 그럼 얘 원의 방정식을 써봐. 그래서 만들어낸 거 중심의 x좌표 빼고 y의 중심의 y좌표 뺀 게 반지름 제곱이다. 그래서 이게 1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중심인 이유는 알겠지? 둘을 같이 지나고 있는 점이 교점인데 그 교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원의 넓이를 이등분해야 돼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조건,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 해서 반지름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싹 다 전개하세요. 그래서 이걸 전개한 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후루루루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교과서 변형 문제 원의 방정식까지 좀 다 풀어놓으세요. 알았지? 이번 주말에 오시면 클리닉 시간인데 이번 주말부터는 클리닉인데 질문할 거 많이 챙겨놓으시고 교과서 변형 문제 미리 풀어와. 그래야 내가 원하는 다른 프린트 푼다. 알겠지? 이 동네 기출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거 풀려면은 어쨌든 좀 미리 좀 다 풀어오세요. 교재랑. 알겠지? 해설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공부하세요. 교재는. 알았지? 여기까지 할게요. 클리닉 하러 가세요. 고생했습니다.